불안 증세는 불안하다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그리고 뭐 치료를 하든 상담을 하든 무언가를 불안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불안을 아예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불안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와, 불안이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니? 이러면서 우리 불안이한테 Come on, sit down, right here. 최근에 누가 나한테 야, 이 언니 심리학자야. 이 언니한테 많이 배우고 도움도 좀 받아. 그러면 너 불안 증세도 많이 나아질 거야. 그러고 나서 날 보더니 덧붙이더라고. 얘가요, 계속 아니라고 부정만 하다가 최근에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이제는 자기 불안장애를 인지하는 거니까 서연 씨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쵸? 그 자리에서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냐면 이 학생이 실제로 나한테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불안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심리학자로서 당연히 치료 계획 같은 거를 떠올리게 돼.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게 내 일이니까. 그래서 도와줘야겠다 라고 자연스럽게 그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 치료하니까 나아질 거예요. 라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은 불안 증세는 불안하다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그리고 뭐 치료를 하든 상담을 하든 무언가를 불안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대부분 진짜 그래. 상담이랑 약이랑 뭐 같이 시작하지 않고 상담만 시작한 경우에는 거의 99%? 그러고 그럴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자, 이제 치료가 제대로 시작됐군. 이번 시리즈의 영감이 아브락사스잖아. 나는 모든 치료를 할 때 항상 아브락사스를 떠올리게 돼.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 난 아브락사스다. 이 상황을 사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모든 면을 품자.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 왜냐면 아브락사스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빛과 어둠, 삶과 파괴를 전부 동시에 품고 있는 상징이니깐. 그래서 나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할 때 그 불안을 아예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마 그래서 나한테 병원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병원에서는 symptom reduction이라는 증상 감소라는 목표가 있어. 불안, 그러니까 symptom을 얼마나 낮췄는지 표준화된 어세스먼트 같은 거를 써서 그걸 재. 그 다음에 치료의 전후 수치를 비교를 해. 그래야지 뭐 보험 처리도 가능하고 내가 뭘 이렇게 치료했다 설명이 되고 노트도 만들고 뭐 어떤 증상이 얼마 만에 몇 퍼센트 내려갔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거지. 치료 성공인 거야. 만약 증상이 감소가 하나도 안 됐거나 더 올라갔어. 그러면 치료 실패. 그러니까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약을 더 줘. 그 다음에 뭐 한 달 후에 볼게요. 하고 다시 수치 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약을 끊는 순간 다시 불안이 올라와. 약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상담을 하면서도 무슨 데일밴드처럼 내가 이거를 연습하세요. 뭐 숨을 이렇게 쉬세요. 뭐 이런 인터벤션을 줄 수도 있어. 성공적으로 이 사람을 그게 도울 수도 있고 수치를 낮춤으로 인해. 근데 나는 그 약이나 뭐 인터벤션 그게 어떤 게 됐든 그걸 끊는 순간 그 불안이 다시 올라오잖아.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뮤니티가 생기잖아. 약이든 인터벤션이든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럼 불안은 다시 올라와. 그러면 크게 길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사회는 약도 팔고 환자는 어느 정도 도움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만족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 그 병원이라는 시스템은 좀 쳇바퀴처럼.
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내 영혼이 죽어간 거지. '이곳은 나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구나.' 생각하게 되어서 일도 그만둔 거고. 왜냐면 나는 뭐 약을 파는 것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환자가 편해지는 것도 불안이라는 증세를 악으로 보고 없애는 것도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것들이 하나도 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아니 뭐 그 근처에도 못 간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좋아서 공부한 이 심리학 치료 목적은 symptom reduction, 증상 감소가 전혀 아니거든. 나의 관심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게 뭐야? 라고 할 만큼 이상한 카를 융, 아브락사스, 그림자 작업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불안을 약을 사용하든지 뭘 사용하든지 더 이상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와 불안이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니?" 이러면서 우리 불안이한테 "Come on, sit down, right here."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난데. 나도 불안 진짜 싫어. 나도 불안하면은 막 설사하고 밥도 못 먹고 피부 다 뒤집어지고 너무 싫어. 잠도 못 자고. 그 느낌 알지? 아침에 아직 알람 안 울렸는데 막 막 이러면서 깨는 거 알지? 이거 영상 보고 있으면은 분명 그 느낌 아는 사람이야. 그런 말 있어. You have trouble sleeping if you have depression, and you have trouble staying asleep if you have anxiety. 그러니까 대부분 우울하면 잠에 들기가 힘들고 불안하면 잠을 계속 푹 자는 게 힘들어. 불안해서 자다 깨니깐. 둘 다 있으면 뭐 내 생각에 불안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삶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불안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싫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와 왔니?" 이 소리가 나오게 돼.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왔니?" 뭐 혼란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 절대. 이건 그냥 이 세상의 이치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작지만 무한한 반짝이는 별이고 우주이고 불안은 그 혼란이야. 너무나도 멋있는 변화가 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깐 불안할 때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이건 너의 우주인데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너한테 온 그 불안한테 물어봐. 걔가 답을 알고 있어서 온 거야. 걔랑 친구를 먹으란 말이야. 응? 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미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알지? 그 느낌. 내 파트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로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렇듯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이런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거든? 내 자신한테도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 우리는. 불안도 너무너무 밉지만 사랑해 줄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우리 불안이한테 사랑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밥도 주고 잘 보살펴 주잖아? 관심도 주고? 그러면 알게 될 수도 있어. 불안이의 심장은 사실 어렸을 때 내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던, 오직 나만의 소중한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아니면 항상 내 편이었던 사람을 잃었을 때 너무 슬펐는데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어린 나의 모습들. 걔네가 사실 나의 불안의 시작일 때가 많거든.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던 그 어린아이가 커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하는 욕구가 생긴 거지.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이가 찾아와. 나를 찾아온 그 불안이한테 오케이, 알겠어. 내가 보너스 받은 걸로 이번 주말에 샤넬 신상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니까 너 꺼져.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불안이한테 관심과 사랑을 줘야 하는 거지. 앞에 앉혀놓고 단둘이 놀아야 돼. 그래서 그 불안과 친해지잖아?
그러면 불안이는 점점 불안이의 모습을 하고 널 찾아오지 않고 너의 어린 아이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지.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해해 주는 거가 우선은 목표라면 목표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안을 사랑한다고 해서 불안이를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 그것도 no. 미운 건 똑같아. 왜냐면 힘들거든. 사랑해도 미운데 불안이를 온전히 어떻게 품겠냐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고 잘 안 되는 그런 모순까지도 다 그냥 우리가 인간이어서 그런 거잖아. 이건 이상한 거가 하나도 아니잖아. 그것도 좀 그만 물어봐. 저 이상한 건가요? 저 정상인가요? 하나도 안 이상해. 그거는 세상의 이치인 거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상적인 거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감정만 느끼는 법을 배워. 오늘 기분 어떠니, 아이야? 기분 좋니, 나쁘니? 뭐 엄마 아빠는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존재, 악당들은 처음부터 악하고 나쁜 애들, 사랑하면 미워하면 안 되고, 감사하면 분노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을 이해하면 난 상처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감정이 생기면 그걸 문제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 정신과 감정은 절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를 않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좀 이상한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을 믿지를 않아. 우리는 사실 신나면 무서워. 신나면 무섭고, 행복하면 긴장하고, 슬프면 안도하고, 더러운 거 만지고 싶어.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라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모순을 없애려고 할 때 생기는 거야. 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난 사랑하니까 원망하면 안 돼. 그래도 그 경험에서 난 배운 게 있으니까 후회하지 말아야지. 그럼 안 돼.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쪼이는 순간부터 마음은 갈라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 갈라져서 버려진 애들은 불안이 같은 탈을 쓰는 거야. 불안, 죄책감,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대신 자라는 거지. 그래서 너가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있다면, 아니면 너가 혼자 너의 내면의 작업을 하고 있다면, 너가 불안 때문에 힘들다면,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너가 느끼는 그 불안을,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모순을 없애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에 목표가 필요하면 그 모순을 견뎌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 그 어떠한 감정들을 내가 한꺼번에 느끼더라도 난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거에 확신이 생기고, 아니야, 확신도 아니야. 그냥 그걸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린 그저 살아내면서 그 모순적이고 많은 감정들을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지. 그 감정들이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은. 뭐 이런 감정이라도 괜찮아. 몰라도 돼. 진짜. 모르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함께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다 괜찮아. 그 모르는 감정 안에서, 그 어떠한 감정 안에서도 우리는 숨만 쉬면 돼. 인정, 이해, 이런 거는 살짝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 숨만 쉬는 걸로. 수고했어. 이번 주에도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주에 봐. 안녕.